페이퍼, 즉 종이의 어원인 파피루스는 갈대과 풀의 한 종류입니다. 고대 서양 사람들은 이 파피루스에 정보나 얘기를 담아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파피루스에서 종이책을 지나 이제는 전자책까지 생겼죠. 시간이 오래 흐르는 동안 책을 담는 그릇, 그 안에 담기는 내용들 많이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 사람들이 책을 통해 뭔가를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거, 또 얻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게 때론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셋째 주일인 오늘 군종의 시간도 책과 함께합니다.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하는 신부의 책장. 네, 신부의 책장지기이십니다. 군종교구 전승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새해 인사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이제 설을 앞두고 있고. 그렇죠. 예, 1월은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종의 시간 가족들에게 새해 인사 남겨주실까요? 네. 2023년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은, 예. 여기서 기쁜 일도 벌써 있으셨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예.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하실 텐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신앙적 감각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남기고 싶고요. 예. 또 군종의 시간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주님 공양 대축계를 넘어서 지금 연중식이 보내고 있으니까 성탄의 그 기쁨 잊지 않고 또 설의 기쁨도 잘 맞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첫 신부의 책장입니다.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지표보다는 부정적인 지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가 오른다. 네. 기름값 오른다. 그렇죠. 이미 관리비를 내면서 체험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우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맥락에서 움츠러든 마음의 위로가 되고 좀 온기가 될 수 있는 에세이 한 권을 골라봤는데요. 좋습니다. 네. 소윤 작가의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라는 에세이입니다. 2021년에 에세이 부분에서 최장기간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인데요. 그래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늘의 책입니다.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일단 어린 왕자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 소행성. 아름다운 이미지. 그러니까요. 네. 예. 괜히 이승환 씨 노래도 듣고 싶고. 예. 아제라 그런가요? 예.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책을 펼치시면요. 앞부분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누군가 품고 있는 꿈과 희망, 소망과 연결되는 작은 별을 꺼내볼 수 있는 시간과 여운을 주는데요. 작가 역시 상처받았던 과거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 크게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좀 짧은 걸로 한 3개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오, 좋습니다. 저희 보통 2개만 나누는데 이번엔 약간 시 같은 그런 에세이 구절도 있어서 새 텍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작가 소윤의 에세이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첫 번째는 어떻게라는 글이고요. 만나볼게요. 어떻게 학창시절 마음에 드는 글귀를 만날 때마다 지은이가 없는 글을 덜어본 적이 있다. 작자 미상이나 좋은 글로만 남겨있는 글들. 한편으론 지은이가 없는 채 떠돌아다니던 글들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떠돌아다니던 글의 원작을 알게 됐을 때 원작보다 작자 미상의 글이 훨씬 더 공감된 적이 있다. 원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지만 여러 사람의 생각이 더해져 떠돌던 글이 마음에 더 와닿은 것이다. 그리고 느꼈다. 글을 쓰는 사람도 늘 겸손해야 한다는 걸. 글을 읽는 사람도 언제나 그래야 한다는 걸. 지금 나의 한 문장은 어떻게 돌고 돌아 어떤 문장으로 나에게 소개될까?
어떻게라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에 구성하는 권오경 작가님은 한 가수의 말을 이어주셨네요. 내 노래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턴 더는 내 것이 아니고 내 노래를 듣고 부르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부님도 이 말을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예술 작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관객들에게 주어졌다. 뭐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음악을 듣고 부르시는 또 관객분들 듣는 관객분들 뭐 자신이 직접 쓴 글과 또 만든 음악을 아닐지라도 거기에 또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 투영되는 순간 온전한 또 자신만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글을 저는 유시화 시집에 약간 작자 미상 같은 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많이 봤던 게 기억이 나고 또 학생 때는 그 말을 좀 믿고 살았어요. 지금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어린 시절 때 한 번쯤은 들어본 말. 그렇죠? 탈무드에 있었나? 아니야. 그냥 작자 미상이야. 뭐 이런 말들 굉장히 많고 이런 글귀가 SNS에 요즘 참 많죠. 많죠.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뭐 인별이나 뭐 다 하시면서 많이 이런 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짧은 뭐 또 한 문장 아니면 뭐 글 한 편 뭐 이런 것들이 진짜 큰 영향으로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의 한 문장은 어떻게 돌고 돌아 어떤 문장으로 나에게 소개될까라는 작가의 말이 참 와닿았는데요. 이것이 공감 가면서 동시에 나는 나중에 어떤 문장으로 누군가에게 소개될까라는 생각으로 확장되더라고요.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떤 문장으로 누군가에게 소개되실 것 같으세요? 혹은 뭐 소개받고 싶은 문장 있으신가요? 좋은 아버지였다. 역시 아이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군요. 한 30년 후에 그래 좋은 아버지였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좀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신부님은 어떠십니까? 저요? 저도 좋은 신부님 파더가 돼야 되는데 그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 문장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딱 명확한 어떤 하나의 답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신부로서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부로서 살아갈 수는 있는데 앞에 행복한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게 어지간하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러듯. 그건 쉬워요. 피곤한. 피곤한 아버지였다. 그건 뭐 노력하지 않아도. 피곤한 신부였다. 워낙 일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이 신부의 책장이요. 저는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책장지기였다. 이 시간 와서 그래도 뭐 마냥 일로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덕분입니다. 신부님과 제가 뭐 주어진 글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저희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행복한 아버지이기도 하고 신부님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왠지 다음 텍스트가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너와 함께 있으면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너와 함께 있으면 나는 참 좋은 사람이 된다. 각박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날선 감정을 세우고 있는 나에게 온화함을 가르쳐주고 바쁜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놓치며 후회 가득한 삶을 사는 나에게 느긋함을 가르쳐주니까. 너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나아진다. 이전의 나는 없어지고 아름다운 사람만이 남는다. 너와 함께 있으면 읽었습니다. 오늘 신부의 책장으로 만나는 에세이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이고요. 이어지는 노래
함께 들었죠. 윤종신의 환생이었습니다. 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예, 환생의 가사가 이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 노래 진짜 근데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네. 예, 근데 약간 양희은처럼 불렀죠, 지금 제가. 근데 이 가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내 마음도 생활도 달라졌다라는 그런 노래잖아요. 에세이랑도 잘 맞는 그런 부분이죠. 네, 신부님? 맞아요. 실제로 사랑이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잖아요. 네. 뭐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 네. 또 내가 머무는 어떤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또 하느님의 사랑을 또 느끼고 체험하면서 또 삶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들었던 노래와 방금 너와 함께 있으면이라는 글이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너를 주님으로 바꾸면 이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마음에 내가 아니라 주님을 넣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참 좋은 사람이 되고 각박한 세상에서 온화함이 생기고 많은 것을 놓치는 삶에서 느긋함을 가르쳐주고 모든 게 나아진다.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그렇죠? 모든 것이 나아진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참 와닿네요. 한편의 좋은 강론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그 영화 속의 대사도 하나 떠올라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서 잭 니콜슨이 나온 영화인데 You make me a better person이라고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 보도블럭에 있는 선을 밟으면 안 되는 그런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걷고 그 사람이 먼저 가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철옹성 같은 벽들도 무너지고 그녀와 입을 맞추면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나아지고 뭐 그런 장면들이 저는 떠오릅니다. 사랑의 진짜 모습 같네요. 저는 사실 그 영화를 안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나의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채워주는 느낌들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채워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딱 채워지는 그래서 진짜 변화되는 그런 게 딱 지금 이미지화돼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제 얘기를 이어가면 좋은 아버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좋은 부모가 되자라는 제 아내의 한마디 덕분이었거든요. 워낙 각박하니까 그냥 나를 피곤하게 하는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런 순간에 좋은 부모가 되자라는 그 마음이 담긴 말이 저를 무장해제를 시켰고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돼야겠다라는 다짐까지 하게 한 거 아닌가. 지금 함께 읽은 두 번째 텍스트인 너와 함께 있으면을 들으니까 더 그때가 저는 떠오릅니다. 그리고 군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동료를 만나냐, 어떤 선임을 만나냐, 어떤 군종 사제를 만나냐, 그건 사실 제대 후에도 계속 영향이 갑니다. 그럼요. 예. 뭐 누구를 만나냐는 뭐 어디 뭐 장소 상관없이 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책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나아지는 관계로 향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뭐 저를 포함한 군종 신부님들 역시 그래야겠죠. 예. 뭐 군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저와 뭐 신부님들을 바라보며 바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뭐 실제로 뭐 어떤 군인의 모습으로 뭐 그리고 군으로서 뭐 이런 수식어보다 그 신부님으로서 우리를 원할 때가 되게 많구나를 느끼거든요. 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뭐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뭐 그런 신부님이 또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이 혹한기 훈련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지금 녹음이 나갔을 때는 예. 방송 나가고 있을 때는 시작하군요. 그러니까 훈련을 그렇네요. 하고 있을 때인데 그렇네요. 예, 우리 장병들에게 어떤 신부님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경도 불사하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네. 그래서 혹한기 때 위문 많이 가려고 네, 지금 위문 많이 잡아놨어요. 좋습니다. 네. 예, 그렇게 사제로의 모습으로 우리 장병들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잘 녹여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세 번째 텍스트 만나볼까요?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의 어떤 정수 같은 글일 수 있어요.
작은 별이 좋아졌다 라는 제목의 글 읽겠습니다. 작은 별이 좋아졌다. 업무차 들른 지방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은 처음이었다. 많은 별이 쏟아지는 광경 앞에 마음이 벅찬 것도 잠시. 한편으론 슬픔이 찾아왔다. 그때의 상황이 하늘의 별들을 마음 편히 감상하기엔 너무 복잡했는지도 모르겠다. 별똥별은 떨어지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뿜어내고 그 와중에도 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모두 자기 모습을 뽐내는 듯 빛나고 있는데 나만 누구도 찾지 않는 희미한 별이 아닐까? 나라는 사람도 누군가에겐 저렇게 빛나는 존재로 보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함께 있던 동료는 하늘을 바라보던 나를 물끄러미 보다가 대뜸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 별은 크고 밝게 빛날수록 굵고 짧게 산다더라. 작을수록 길고 가늘게 살고.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에 엄청난 위안이 됐던 밤. 그래, 작은 별이긴 해도 빛나고 있으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면 되니까.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동료의 위로 아닌 위로에 화답한 순간 하늘은 다시 아름답게만 보이기 시작했다. 이름 하나 없이 빛나는 수많은 별 때문에 별자리가 생겨났을 테고 밤하늘은 이름 있는 별들이 아닌 이름 없는 별들로 더 아름다운 거겠지. 화려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은 빛을 내며 자리를 지키는 별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별이 좋아졌다. 작은 별이어서 좋았다 였습니다. 우리 소윤 작가의 에세이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의 일부를 제가 읽었고요. 근데 요즘도 별은 보여요. 많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아서 맞아요. 아예 회색 도시였잖아요. 근데 그 직전까지는 그래도 좀 맑은 편이어서 서울인데도 북극성 정도는 보이고 또 가족 중에 별자리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족이 있어서 이건 뭐야 이렇게 잠깐 얘기도 나눴었거든요. 뭐 서울 근교로 가면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별을 잘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광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변이 밝으면 별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 광해라는 게 없어야 별이 더 잘 보이는 거라. 근데 그게 일상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별빛처럼 소중한 것들이 너무 정신없고 산만한 상황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세상이 주는 다양한 그 크고 작은 별들 그런 것들이 진짜 더 빛날 수 있는 그 어떤 별들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예. 또 뭐 그런 또 별들이 있어야지 또 어떤 별들이 같이 있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맞습니다.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을 잘 보려고 강원도 같은 데 가거든요. 그 천백고지다 뭐다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원도 같은 군 생활을 지금 하시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별을. 있었잖아요. 제가 철원에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많이 봤죠. 예. 지금 도시 쪽으로 나오면서 그때만큼 별이 보이지는 않지만. 예. 근데 장소도 장소인데 뭐 어디 별빛만 그러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주변 상태가 내가 또 어떤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다시 한번 보는데 작은 별이어서 좋아졌다. 근데 사실은 다 큰 별이 되고 싶어 하죠. 좋아요를 많이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성적에서도 1등이 돼야 그 다음에 내 선택지가 넓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큰 별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그 더 큰 별이 되기 위해 애쓰고 뭐 그래서 상처받고 또 내 자신을 깎아내린 것 같아요. 예. 뭐 더 큰 이상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뭐 지금 빛나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걸 글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선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명 순교자를 기억해야 한다. 맞습니다. 물론 조선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부터 시작해서 103위 성인 124위 복자들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작은 별들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작은 별로 살아가도 행복하다라는 네, 맞습니다. 위로로도 느껴지죠. 뭐 이 자리,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 그리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꼭 크지 않더라도 예.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삶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작은 별빛 때문에 결국 오늘의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밤하늘이 또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처럼 예. 네, 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이 책을 계속 찾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잠시만이라도 좀 위로를 받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진 않았을까. 예. 네. 뭐 더 나아가서 뭐 전 어쨌든 군인분들과 살아가니까 또 군인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작은 별로 살아가는 그 의미들과 가치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뭐 인정받기 위해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 오늘의 글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요. 신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고 그래서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있군요. 예. 네. 오늘 만난 책이었습니다. 소윤 작가의 에세이였어요.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이 책 만나봤고 마무리하는 노래 추천해 주시죠, 신부님. 오늘은 하림이라는 가수분,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소풍이라는 오. 노래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예, 예. 드라마 눈이 부시게 OST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그 눈이 부시게 중에 명대사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예, 직접 전해 주시죠, 신부님. 조금 길지만은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 한바람.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이 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이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오늘의 책과 참 어울리는 이 명대사인 것 같아요. 예, 뭐 노래 가사도 실제로 좋으니까요. 예.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오늘의 책을 좀 그려보시면서 음악에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명대사를 또 이렇게 멋지게 낭독을 해 주셨으니까 다음 달 책은 시부님이 읽으셔도. 아니에요. 원래 다 전문가 분들이 있는 겁니다. 말을 갑자기 더듬으셔요. 매력 있는 이분, 참 좋은 신부님, 행복한 신부님, 앞으로도 행복할 신부님이십니다. 예, 우리 군종교구 전승성당의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신부의 책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